여러분 대박. 제가 지금 뭘 보고 왔는지 아세요? 하얼빈 역이 어디요 했던 그 명수공의 짤이 생각나는 영화 제목이에요. 진짜 100% 운빨로 시사회를 다녀왔고요. 오늘 용산이 진짜 시사회가 아주 컸어요. 제가 본 시사회 타임이 가장 빠른 시사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꽉 찬 관에서 오랜만에 영화를 본 것 같고 진짜 엄청 쥐죽은 듯이 조용한 관에서 다들 숨죽여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 같이 봤던 것 같아요. 끝나고 무대 인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빈 배우 실제로 봤다. 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잘생김. 대박.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여빈 배우가 나오셔가지고 사실 이 시사회에 94년생 위주로 뽑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잉? 왜지? 라고 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31살에 돌아가셨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 나이 또래 분들을 일부러 영화 시사회에 불렀다. 그래서 오 진짜 충격. 이게 정말 생각이 있는 시사회였구나. 94년생은 아니지만 뽑힌 저는 그냥 너무 감사했고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 멘트를 듣자마자. 그리고 현빈 배우가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거의 뭐 넷플릭스 그거 사랑의 불시착? 그것 때문에 완전 글로벌 스타가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영화관에서 만나었던 외국인 팬분이 현빈 팬분이신데 필리핀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현빈 배우 보러. 심지어 오늘 영화도 안 봐요. 근데 무대 인사할 때 이렇게 막 잠깐 복도 지나가잖아요. 그때 얼굴 보겠다고 용산을 왔대요. 그걸 보고 와 인기 대박인데? 근데 이 영화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는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엄청 CJ에서 대작으로 이번에 촬영을 한 거고 제작을 했는데 제 체감상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느낌이지? 왜냐면 그때 침착맨 채널에 박정민 배우 나와가지고 이번 영화 아이맥스로 찍었다 이러길래 엥? 설마? 이랬는데 진짜래요. 그 아리 카메라로 진짜 할리우드 대작 찍는 카메라 있거든요. 이번에 제일 유명한 거 퓨리오사, 조커 1, 2 다 그 카메라로 찍었고 바비 막 스마일2 뭐 이런 하여튼 할리우드 엄청 대작들 찍는 아이맥스 카메라인데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는 거야? 이러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은 아이맥스로 찍었다라는 거는 1.9대1 비율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주강이라던가 하얼빈 일대 엄청 광활한 자연 풍경이 좀 자주 나와요. 막 사막도 나오고 이러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아이맥스로 찍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안타깝게도 일반관에서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니까 아이맥스로 다시 봐야겠다.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용화맥으로 무조건 봐야겠다. 이 눈이 아이가 꽉 차다 라고 해서 아이맥스 관인데 이렇게 가로로 길잖아요. 근데 1.9대1은 거의 정사각형 수준으로 되는데 이 세로가 좀 더 길어지고 꽉 차게 느껴져서 뭔가 광활한 대자연이라던가 엄청난 넓은 부지들을 촬영하고 표현할 때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다크나이트에서 보여준 이제 헬기에서 찍은 고담시티 상공이라던가 그래서 저는 아이맥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특별관 중에서도 아이맥스를 가장 좋아하는데 아니 이번에 한국에서 최초로 아이맥스 필름으로 찍은 아이맥스 영화가 나왔다는데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했죠? 아이맥스라고 하면은 눈 번쩍 뜰 사람 많을 텐데 저도 있고 물론 만주강이 꽝꽝 얼었는데 와 저게 그래픽이 아니라 진짜라고? 아 이걸 아이맥스로 안 보는 건 손해다. 좋은 영상미들이 꽤나 있었고요. 중간중간 인물샷들도 세심하게 찍었다. 카메라 앵글이랑 미감에 되게 신경을 썼구나라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같이 회의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뭔가 조명도 되게 섬세하게 치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뭔가 담배 연기라던가 좋은 미장센과 미감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느껴지게 충분했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차 씬도 되게 생각이 나는데 그 기차 내부의 장면이 꽤나 멋있었어요. 정말 엄청 큰 기차를 멀리서 꺾이면 그게 살짝 보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잘 표현을 했다라고 느껴져서 좋았고 그냥 여기저기 돈 쓴 티가 나니까 볼만해요. 돈을 써야 재밌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 스포를
하지 말까요? 스포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니까 그냥 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영화고요. 일이 있기 한 열흘 전? 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는 7일 전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화관을 나오면 지금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이어지는 건가 뭔가 싶은 진짜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 본 거였거든요. 그 배우분들 무대 인사할 때도 뭐 이 영화가 좀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다. 이 시국에 나온 것이 좀 그런 타이밍적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런 역사 영화가 저는 매년 하나씩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대작으로. 참 들던 찰나였어요. 작년에도 서울의 봄을 천만으로 히트를 치고 지금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분한테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한테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줬잖아요. 시각적으로. 이 하얼빈 영화는 조금 더 역사적으로 옛날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자유를 찾았고 독립을 했는지를 좀 더 각인을 시켜준 것 같아서 좋은 타이밍에 나왔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요. 여자친구요? 없습니다. 결혼은요? 안 했습니다. 애는요?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냥 시기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딱 그 일이 있고 2주 뒤에 시사회를 했고 그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걸 딱 개봉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보시지 않을까. 많이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맥스로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연극, 뮤지컬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너무 반복적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은데 오히려 심파도 없고 너무 담백하게 그려내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역사 영화를 담백하게 그릴 수도 있구나. 진짜 무슨 약간 역사 책 읽는 느낌?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신격화를 하지도 않았고 정말 모든 캐릭터가 담백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독립군들 사이에서의 관계라던가 어떤 한 인물의 자기 갈등? 내면에 대한 갈등?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주로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신박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왔던 면이 그 부분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악마화를 하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왜 밀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서사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가 너무 이해가 되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러면서 그냥 안타깝고 그냥 가엽고 그래서 캐릭터 해석이 좀 남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런 식의 인물만 알았는데 주변에 공부인이라던가 우덕순이라던가 이창섭 독립운동가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부각을 시켜줬던 것이 이 영화의 다른 점이 아니었을까?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름을 많이 알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15세 이상 관람가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체크를 했어요. 영화를 다 보고. 조금 잔인했길래. 초반 전투씬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총으로 전투를 하다가 칼로 전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많은 피 튀김이 있었고 액션이 꽤나 뭐 나왔는데 근데 막 장기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머리를 자른다거나 막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너무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많이 잔인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영화 보신 분들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가 서울이에요. 남산에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공모전 때문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 보시고 그 기념관도 한번 들르시고 이러면 좀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제가 뭐 포스터 받고 이런 뭐 막 동지파축 받고 막 이래서 지금 리뷰를 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시국에 이런 역사 영화 하나쯤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야구도 안 하잖아요. 밖에서 이제 할 거 없잖아요. 사실 밖에서는 추우니까 영화관 따뜻한 데 가가지고 영화 이렇게 보고 밥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기념관도 가보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전에 이제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 다 어디로 가셨는지 진짜 이런 대작 영화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제작비 회수를 해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이맥스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찍을 수 있다 이거 이제 알려줬는데 또 아이맥스 영화 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맥스로 찍은 한국 영화가 어떨지 너무너무 미래에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맥스 관에서 이 영화를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막 일부러 저의 눈물 버튼을 막 팡! 너 울어! 지금이야! 이런 거 없어서도 좋았고 그냥 숙연해졌어요. 영화 다 보고 나서 그 관도 정말 조용했고요. 뭔가 마음이 숙연해지고 약간 차분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게 겨우 100년 전이라니 너무나도 빠른 시기에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진 않았나. 그래서 뭐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같이 가족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랑 보는 건 너무 좋고 뭐 연인이랑 봐도 좋고 혼자 봐도 좋고 아이맥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아이맥스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 영화관 나들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얼빈 후기는 여기서 끝!